비교적 이제 자주 체크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이제 현재 랭나자의 가치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랭나자의 가치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예전처럼 기대감만으로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질적인 기술 수출, 기술 성과, FDA 등재,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야 지속적인 주가 우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나타나는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니까요. 유한양행은 큰 랠리 이후에 최근에 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주가는 충분히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나쁘지 않은 주가다. 여기서 물론 더 밀려준다면 더 가격적인 매력이 생기겠지만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랭나자의 병역요법 국내 허가 때문에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기사로만 보면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에서 허가받은 유한양행의 랭나자,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항암제, 국내 항암제 최초 미국 허가라는 겁니다. 이 병역요법이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제 비용이 비싸겠죠. 그래서 보험급여 등재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날개를 달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만큼 유한양행의 기술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미국에서 허가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허가받는 의약품이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유한양행의 밸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죠. 비소세포 폐암은 전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급여 등재가 필요한데 요게 들어가면 분명히 유한양행의 주가는 레벨업이 됩니다. 보험급여 등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병역요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랭나자와 얀센이 개발한 리브리반트의 병역요법입니다. 요즘엔 병역요법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의약품과 함께 HLB의 리보세라닙도 이제 항서제약과 병역요법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제약바이오사끼리 손잡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결국 폐암 치료제인데 이 폐암은 세계 암 환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양 크기에 따라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 소세포 폐암은 말 그대로 작은 폐암이라는 거고요.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지 않은 폐암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세포 폐암이라고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합니다. 작지 않은 폐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대부분의 폐암이 비소세포 폐암, 작지 않은 큰 폐암이라는 거예요. 80%가 그렇게 진단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의 가치가 높은데 랭나자가 그렇다는 거고요. 특히 암세포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이를 합니다. 그래서 폐암에서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변이가 대표적인데 이 변이는 동양인에게 비교적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더더욱 중요하고 그게 바로 랭나자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랭나자 병역요법은 타그리소보다 질병 진행 사망 위험률을 30%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기간도 23개월로 기존보다 더 길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냐? 요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랭나자 기술 수출 이후에 FDA 허가까지 진행이 됐죠. 그래서 국내 판권 또한 이제 얀센이 갖고 있어서 랭나자 병역요법의 보험 급여화 도전 얀센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얀센의 역할이 현재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실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요 바이오 기업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가장 가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주고요. 유한양행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보령제약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실적을 보면 전통제약사 중 매출 1위인 유한양행 연매출 2조 원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이죠. 창사 이후 거의 100년 만에 거두는 성과입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2조 원 매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렉나자에 대한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혁신신약 출시 그리고 전세계 50대 제약사의 이름을 올리겠다라는 포부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렉나자 국내에서 분기 처방의 입이 100억 원을 돌파했고 미국에서도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게 뭘로 연결되니까 주가가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정당성을 갖는 겁니다. 예전처럼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해서 주가 급등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3상이 확실히 통과되고 FDA 통과되고 기술 수출,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는지 요게 중요하죠. 그리고 한번 FDA 관련된 통과 레퍼런스를 쌓은 기업은 당연히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한양행은 원래 전통제약사기 때문에 움직임도 무겁고 지금도 사실 좀 무겁긴 한데요. 움직임도 무겁고 재미도 없고 시장에서 많이 관심도 안 가졌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렉나자를 계기로 유한양의 가치는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다올증권에서 유한양행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폐암 치료제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유럽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상반기 발생하고 일본과 중국의 품목 허가는 각각 올해 2분기 하반기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폐암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암이 아니잖아요. 글로벌적인 암입니다. 세계 암학회라는 게 있다는 건 뭐예요? 암이 그만큼 대중적인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치료법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무서운 암들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폐암이라는 거고요. 유한양행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컨센서스가 증가하면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실제로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주가 측면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보다는 해소를 시켰다가 레벨업이 한 단계 또 반영이 됐죠. 이 눌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인데 한 단계 올려 세운 다음에 꺾이진 않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 기간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10만 원도 넘잖아요. 단가도 낮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 기간 조정을 끝낸 이후로는 다시 15만 원대 탈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차트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실적이 눈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밸류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유한양행 추가적인 이슈는 나올 때마다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는 참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